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중급과 정규 강의를 맡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정기 토익 보셨는데요. 잘 보셨나요? 고사장을 나오면서 하도 한숨 소리가 많이 들려서 지금 속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달은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시험 잘 봤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점수 결과는 또 상대평가라 아직까지 그 기분에 맞춰서 시험이 망한 것 같다 아니면 되게 잘 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에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저는 되게 독특하게 오늘 고사장에서 결시 인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3, 4자리 정도가 빈자리가 있었는데 방학달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런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연말 전에 공부를 좀 빨리 하셔서 점수를 빨리 만들어내려는 그런 학생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험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판단하시지 마시고 쉬엄쉬엄 오늘 하루는 오늘 시험이 이렇게 나왔구나. 다음 한 2주 후 시험을 생각을 하려면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함께 파트 1과 3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1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쉬웠던 중 난이도 맞고요. 파트 3는 중상이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중급 같은 중난이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달이었습니다. 파트 1은 보통 비빙 PP라던가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그런 문법이 있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그렇게 너무 어려운 문법은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단어도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고 그다음 유형들도 좀 단순해서 쉽게 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트 3는 저는 솔직히 약간 중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게시판에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보니 절반 정도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못한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 문제를 들을 때 우리가 소위 멘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문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아쉬움 때문에 다음 문제를 집중해서 못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닥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을 수 있는데 자, 이번 달은 재표현도 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어휘라던가 생소한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휘를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순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물 풍경 사진이나 두 사람 이상이 등장하는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진 문법이나 문장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 사진은 3장 나와서 한 사람 사진이 3장이나 나왔다는 건 뭘까요? 단순한 유형의 사진들이었겠죠. 그 다음 두 사람 이상 사진 2장이 나왔지만 그중에 또 한 장은 물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풍경 사진 1장 출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정답 문장별로 보면요. 시선은 정답 유형의 비슷한 정답을 가리키는 단어가 출제되지 않았고 손동작이 4장, 물건의 위치를 나타냈던 표현이 2장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손동작이 무엇이 있을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손은 제가 지금 뭘 들고 있다. 그러면 일단 holding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리키고 있는 사진은 지금 보시는 pointing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어떤 기구를 들고 있거나 빗자루질을 하거나 아니면 구멍을 파는 digging 이런 표현들이 손동작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만지작거린다 그러면 adjusting인데요. 키보드를 치고 있는 경우는 타이핑이겠지만 기계에 뭔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넥타이를 매만지는 듯한 그런 손 움직임이라면 adjusting이라는 단어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끈, 운동화 끈이라던가 앞치마의 끈을 묶고 있는 매듭까지도 보인다면 이럴 땐 tying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만약에 이게 tying인지 아니면 digging인지 watering인지 보여지지 않는 정도라면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working 정도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똑똑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드립니다.
자, taking off는 옷을 벗고 있는 동작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단어들은 보통 손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이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확인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가 있으면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좀 설명을 더 해드려 볼게요. 이 사진은 지금 리스닝 교재, 해커스 리스닝 정규 교재에 나와 있는 지금 실전 천재 3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교재에서 제가 발췌를 한 찾아본 사진입니다. 세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어서 holding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세 사람 모두 다 차트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facing이라는 표현들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pointing at, 남자가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pointing이라는 표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요 세 가지 단어가 이 사진이랑 부합되는 표현이겠죠. 자, 이번에는 지금 이 밑을 잘라져서 이 밑이 잘 안 보이고 있는 사진인데도 이 사진에서 sweeping, wearing, holding, putting on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sweeping이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여기서는 wearing이 맞고 holding까지는 맞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putting on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putting on a vest 하거나 조끼를 입고 있는 중이다. 또는 putting on a jacket, putting on a jacket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완벽히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putting on은 절대로 될 수 없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아래가 빗자루질을 하는 건지 물걸레질을 하는 건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A부터 D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A가 putting on이 나왔고요. B가 planting이 나왔어요. 뭔가 심고 있는 중. 그죠? 그 다음 C에서 running 같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ing를 다 쓴다는 전제하에 자, putting on 절대 아니고 planting 절대 아니고 running도 절대 아니다면 이 경우는 이 마지막에 sweeping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빗자루질 맞아요? 라고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잠깐 mopping과 sweeping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정답은 D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푸는 것이 오답 소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동사들이 완벽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 완벽히 안 되는 것들과 되는 것들을 유형 정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사람이 보여지지만 중간에 어떤 사람이 홀딩하고 있는 것과 이 사람도 홀딩을 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손동작. 그 다음에 앞치마는 이미 완벽하게 착용한 상태이므로 wearing. 자, 앞치마를 만지고 있지 않으므로 taking off, 벗고 있는 중이다는 안 되겠고요. putting on도 무조건 이 사람은 완벽하게 벌써 착용을 한 상태니까 동작은 될 수가 없는 사진이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아웃도어 마켓 같은 시장입니다. 자, be on display나 be being displayed, 즉 물건들이 전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표현은 정답이 되겠지만 여기서도 역시 watering, digging 이런 표현들이 들린다면 가차없이 X표를 해주시고 정답은 be on display 이렇게 고르거나 또는 be on display가 정답으로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서 있다 정도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오답 단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오답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뭐 예를 들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참 이게 애매해요. 자, 이럴 때는 역시 나머지 B, C, D가 다 틀린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오답 소거법에 좀 신경을 쓰시는 거고요. 일단 이 사진으로 봐서는 서 있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셀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상태는 여기서 be on display가 나왔다. 근데 C에서는 digging이다. 근데 D에서는 또 watering이다. 자, 이런 동사가 나왔다면 정답은 B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B 대신에 또 다른 오답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다 라는 표현이 또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동사들을 꾸준히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습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제가 써드려 봤는데요. watering 안 되고 placing 두고 있는 중이다 안 되겠고요. digging 땅을 파고 있는 중이다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사진, 정리하셔야 되는 단어들은 이 사진이랑 연관성이 있는 것과 절대로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되는 단어들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이 없는 사진이에요. 만약에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맨 앞에 주어 동사, 즉 주어 자리에서 passengers 이렇게 시작하거나 some people are 이렇게 시작하거나 some staff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사람이 나타내는 단어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갑자기 수트케이스가 있다던가 러기지가 보인다라고 주어 자체가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 이 문장 들을 필요 있을까요? 자, 동사까지 갈 것도 없이 주어 자리에서 다 탈락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겠죠? 자, 바로 이렇게 나온다면 난이도는 중이 아니라 거의 하 수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장 끝에까지 다 듣고 나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하지 말고 주어 동사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뒤를 챙기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 한 번의 시험을 더 준비를 하신다면 주어 동사 위주로 써보면서 또는 발음해보면서 외우는 그런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한 장은 어떤 여자가 지금 기계 앞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엔지니어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험은 그냥 보통 a woman, the woman is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인데요. 동사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손동작. 자, 여기서가 바로 이 사람이 pushing인지 pulling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adjusting.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헬멧을 완벽하게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wearing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자, 파트 3 오늘 난이도 중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파트 3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대화 유형별의 어휘 정리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제, 질문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 유형으로 봐서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는 흔히 제가 얘기하는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시점의 특이사항을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연말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는 좀 없었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 듣고 있으면 정답이 잘 들렸을 텐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대화 내용이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들렸던 단어가 모두 다 보기에 깔려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들린 단어가 정답인 것 같아서 고르려다 보니 영 찜찜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선택을 못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망했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화 유형별 분류에서는 6대 7, 자, 즉 전체 13개 세트의 대화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접근하시는 일상생활 대화, 뭐가 있을까요? 병원 또는 쇼핑, 뭐 이런 내용의 대화들이 6세트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업무 관련 대화는 일단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업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보통 이 일상생활 대화가 더 많이 나오면 이번 달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업무 관련 대화가 좀 더 어려웠고 일상생활 안에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내용상의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병원 하면 hospital 뿐만 아니라 doctor's office 또는 dentist 이런 단어들도 있었고 인터넷 쇼핑에서 무언가를 구입하면 항상 문제점이 터지죠. 물건이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영수증에 돈이 더 부과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물건이 내가 선택했던 물건이 안 온다거나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이 잘못 배송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왔던 물건에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얼룩이 있다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다거나 말이죠. 자, 주차 관련된 서비스, 주차장 좀 어디 찾는 거 굉장히 어렵죠. 외국은 더 심한데요.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골목골목마다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간판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되는데 몇 시부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픽이랑도 잘 보시면서 주차를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자, 여가 생활은 보통은 독서, 영화, 연극 보기 또는 박물관 관람 또는 관광 이런 유형의 대화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영화 후기 기사를 보고 같이 보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요. 박물관에서는 조각, 전시, 그다음 그림, 초상화 뭐 이런 단어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인쇄소 관련돼서는 우리가 인쇄를 맡기는 경우들은 참 드물죠. 우리 기껏 유인물을 받아서 복사를 하는 경우도 요즘 다 기계들, 복사 기계 잘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쇄소에 가서 의뢰를 하는 일이 잘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인쇄소의 대화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